뭐 맛이 없다고? 별점 1 누구야?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부산시장 골목의 작은 식당. 서연인의 집밥이라는 간판 아래 한 젊은 여자가 혼자 남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글자. 김치찌개 최악입니다. 사장 태도도 최악 절대 가지 마세요. 별점 1점.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사진 속 김치찌개, 우리 식당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여자의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여기 사장님 맞죠? 저 옆에 맛있는 집 사장인데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리뷰 별로네요? 손님들 다 우리 가게로 오던데. 이 동네는 우리가 접수했어요. 어서 문 닫는 게 좋을걸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남자가 나간 후 여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연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26살 김치찌개 집 사장.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시장 골목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채소 가게를 하셨고요. 저는 학교 끝나면 매일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물을 다듬고 배추를 정리하고 손님들께 웃으며 인사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23이 되던 해 작은 한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소문난 맛집이었어요. 평소 좋아하는 요리를 배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특히 김치찌개를 잘 끓이고 싶었습니다. 3년을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사장님이 가게를 넘겨주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인수해. 너는 진짜 요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저는 25살의 서연인의 집밥 사장님이 됐습니다. 제 가게를 갖게 된 겁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시는 손님들. 사장님, 엄마 손맛 같아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김치찌개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불친절하고 음식도 별로예요. 시장통 김치찌개가 무슨 맛집이냐? 별점 1점 리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상한 건 제가 그 손님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사진도 제 가게 음식이 아닌 것 같았고요.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꽉 차던 점심시간에도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김치찌개 하나요. 저는 평소처럼 정성껏 끓여내었습니다. 그런데 한 숟가락 드시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 이게 뭐야? 짜서 못 먹겠어.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는 무슨, 돈 돌려줘. 저는 웃으며 환불해드렸습니다. 웃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 손님이 나가면서 던진 말. 이런 식당은 망해야 돼. 그날 밤 그 손님이 올린 리뷰를 봤습니다.
서연이네 김치찌개 최악입니다. 사장은 불친절하고 음식은 형편없습니다. 별점 1점. 사진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김치찌개 제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냄비 색깔도 다르고 반찬 그릇도 달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심했습니다. 비슷한 리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모두 별점 1점. 모두 다른 가게 사진. 손님이 더 줄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팀밖에 안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 오는 밤, 그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여기 사장님 맞죠? 저 옆에 맛있는 집 사장인데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동네는 우리 구역이야. 리뷰 더 올리기 전에 문 닫는 게 좋을걸? 이건 불법 아니에요? 신고 해봐. 증거 있어? 손님이 남긴 리뷰일 뿐인데 그 남자가 나간 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떡하죠?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어휴 내 새끼 어디다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너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손맛도 좋은데 넓은 서울에 올라가서 다시 해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서연이네 집밥의 문을 닫았습니다. 빚은 남았지만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꿈의 한식당, 청송원 60년 전통의 한식당에 지원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주방장님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경력이 좀 열정은 있으시네요. 해볼까요? 그렇게 저는 청송원의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됐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주방장님이 다른 직원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자, 여기 새로 들어온 강서연. 부산에서 김치찌개 집하다가 망해서 왔대.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망한 식당 사장이 여기서 뭘 배워? 김치찌개나 끓이던 사람이 고급 한식을 알겠어?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또다시 웃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허드렛일만 맡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조리 교육을 받는데 저만 제외됐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서 식사했습니다. 선배 요리사가 저를 부를 때마다 야, 망한 집 이것 좀 치워봐. 야, 손대지 마, 부정 탄다 저리 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칼질 연습, 불 조절 연습. 선배들이 하는 조리 과정을 몰래 메모하고 독학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인터넷으로 요리 영상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방장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결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중요한 VIP 손님이 예약돼 있었습니다. 주방이 바빠졌습니다. 부주방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너 김치찌개 할 줄 알지? 오늘 특별 메뉴로 전통 김치찌개 내놓을 거야. 해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부산에서 배운 그 방법으로요. 묵은지를 골라내고 돼지고기 부위를 조합하고 불 조절의 타이밍을 맞추고 된장을 살짝 넣고 마지막에 들기름 한 방울.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손님께 나갔습니다. 잠시 후 부주방장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손님이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다고 하신대.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이라고. 어머니 손맛 같다고. 누가 만들었냐고 물으시길래
서연이가 만들었다고 했어. 이분 정식 메뉴 개발에 참여시켜야겠다고 하시네. 주방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주방장님이 복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만든 김치찌개 맛있었다며? 한번 맛 좀 보자. 저는 다시 한번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주방장님이 한 숟가락 드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건 제대로 배운 사람의 솜씨야. 너 어디서 배웠어? 부산에서 소문난 식당 박선수 사장님께 배웠습니다. 박선수? 선수 셰프님 그분한테 배웠다고? 식당 물려준 사장님이 궁중요리 명인이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모습이 좋다고 예뻐해 주신 사장님이 명인이었다니요. 주방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얘들아, 서연이를 무시하지 마. 이 친구는 진짜 요리를 아는 사람이야. 그날부터 저는 정식 조리 파트로 배치됐습니다. 동료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연아, 이거 좀 알려줘. 언니, 김치찌개 비법 뭐예요? 6개월 만에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방장님이 특별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프랑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수련하고 온 새 셰프가 합류합니다. 이름은 강서윤. 앞으로 우리 청송원의 퓨전 메뉴를 개발할 겁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출신이라니. 그런데 저는 그 이름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강서윤. 제 이름은 강서연입니다. 그리고 서윤이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주방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는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얼굴과 똑같았으니까요. 아니, 저보다 조금 더 세련된 하지만 똑같은 얼굴. 주방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왜 똑같아? 쌍둥이야? 저도 그 여자도 서로를 쳐다보며 멈춰 섰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장님이 소개했습니다. 소개합니다. 강서윤 셰프입니다. 서윤. 그 여자가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 그 여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봅니다. 이래야 되니까 비켜줄래요?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날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날부터 서윤은 저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강서연 씨, 이것 좀 준비해 주세요. 격식을 차려 말하고, 점심시간에도 따로 식사하고, 제가 말을 걸려고 하면 피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실수로 재료를 손상시켰습니다.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서연 씨, 이게 뭡니까? 프랑스에서는 이런 실수 용납 안 됩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주방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분위기 왜 이래? 불편하게. 근데 왜 서윤 셰프가 서연이를 저렇게 대해? 혹시 망한 식당 사장이었던 거 알고 저러나? 부정 탈까봐?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청송원의 한 손님이 예약을 하고 오셨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분이 어머니라는 걸요. 서윤이 홀 점검을 나갔습니다. 손님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다가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윤아 떨리는 목소리.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어머니였습니다. 급히 주방에서 나갔습니다. 홀에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며 누구세요? 엄마. 제가 달려나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주방장님도 급히 나오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VIP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 한복을 입은 노부인이 나오셨습니다. 주방장님이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청송원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머니, 서윤, 할머니, 그리고 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6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23세 임신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유명 호텔의 총주방장이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셨답니다. 어떻게 돈 있는 줄 알고 내 아들을 꼬셔서 임신부터 하기는. 이 결혼은 안 된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기 한 달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강서윤, 강서연.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오셨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한 명은 강가의 핏줄로 키울 테니 나머지는 내가 데리고 가라. 다시 나타나면 그 애도 빼앗을 거다. 어머니는 언니를 빼앗긴 채 저만 안고 부산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26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니를 몰랐던 거구나.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셨어요. 18살 때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돈 때문에 동생을 버렸다고. 그래서 동생을 미워했어요. 몰랐던 척했어요. 서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미쳐서 며느리를 쫓아내고 너희를 갈라놓았다. 26년 동안 잘못 살았구나. 서연아, 서윤아, 할머니가 큰 잘못을 했다.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구나.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서윤도 천천히 다가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몰랐어요. 우리 넷은 그렇게 함께 울었습니다. 26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할머니가 주방 전체를 소집하셨습니다. 청송원은 60년 전통의 한식당이다. 나는 이제 늙었다. 서윤, 서연. 너희 둘 중 누가 이 식당을 이어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한 달 후 요리 대결로 후계자를 정하겠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프랑스 요리를 배웠는데 한식과 양식을 융합해도 좋다. 내 실력을 보여라. 할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서연아, 넌 어떠냐?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김치찌개 하나로 손님의 마음을 울린 너 자격 충분하다.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서윤은 프렌치 마이너스 코리안 퓨전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저는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주방에 남아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과 마주쳤습니다. 언니, 아직도 연습해? 응, 너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파이팅. 언니도 파이팅. 처음으로 나눈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대결 당일이 됐습니다. 심사위원은 할머니, 미슐랭 평가위원들, 요리 평론가들이었습니다. 가족도 모두 왔습니다. 어머니, 주방 직원들. 서윤의 요리가 먼저 나갔습니다. 푸아그라를 곁들인 소갈비찜, 트러플 오일을 두른 잡채, 완벽한 플레이팅. 심사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기술이 완벽합니다. 프랑스 요리와 한식의 조화가 훌륭하네요. 이어서 제 요리가 나갔습니다. 정성 담은 된장찌개, 제철 나물 반찬,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특제 김치찌개.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숟가락씩 뜨셨습니다. 한 분이 숟가락을 든 채 멈추셨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밥상이 느껴집니다. 소박하지만 깊은 맛이 있어요. 긴 심사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둘 다 훌륭하다. 서유는 세계를 담았고 서연은 가족을 담았다. 선택할 수 없구나. 할머니가 우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이 함께 청송원을 이끌어라. 서유는 혁신을, 서연은 전통을. 둘이 합쳐진다면 청송원은 더 빛날 것이다. 서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못해요. 동생이 필요해요. 저도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청송원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1층은 제가 운영하는 전통 한식당 집밥입니다. 2층은 언니가 운영하는 퓨전 레스토랑 라뮤즈 서울이고요. 미슐랭 가이드에도 등재됐습니다. 쌍둥이 셰프의 기적이라는 기사도 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자주 모입니다. 어머니, 할머니, 언니 저. 주방에서 나란히 요리하는 언니와 저. 언니, 이거 맛 좀 봐봐. 동생, 너도 이것 좀 먹어봐. 서로를 보며 웃습니다. 악성 리뷰 한 장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부산에서의 가게도 잃었고요. 하지만 그 덕분에 언니를 만났고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진짜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26년 만에 만난 쌍둥이 언니. 이제 우리는 함께 요리합니다. 언니와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오면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그 순간이 끝나면 생각지도 못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과의 재회, 상상만 해도 감동적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